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5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유쾌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근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3가지 당부가 있어요. 그 당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을 갖춰라.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70대 이상 되고 손자, 손녀가 있어야지만 노인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고 연습을 하고 해 나간다면 정말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헬스 나이를 먹었을 때 좀 더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좀 정말 여기서 말한 책 제목처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노인이 가진 조건이란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둘러보면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전부 나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소일을 할 구석은 어디엔가 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숨어 있다. 지금의 나는 지난 과거의 결과물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재간이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틀림없이 자기만이 존재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나,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떠한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꾸준하게 생각을 해간다면 내가 뭐 퇴직을 하고 아니면 뭐 사업을 했다라면 사업을 접고 그 다음에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서두르지 말고 야금야금 실천해보라. 숨어있는 재간을 찾았다면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알았다고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다. 네.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생각해보고 구상하고 조금씩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조금씩 자세하게 잡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쾌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내가 거둔 곡식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사람마다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옥수수를 하나 키우더라도 방법도 다르고 키우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부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결과물도 그렇게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지나온 삶을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노년기의 평온과 만족감은 과거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누구는 뭐 이만큼 해놓고 성장하고 이뤄놨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돼. 그렇게 결과물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놓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한 환경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난 이게 뭐지?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활용할까? 그것을 꿈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그런 것도 있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과 경험들, 그러한 것들, 그러한 능력들, 지식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쓸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진정 자유로운 자신을 꿈꿔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나답게 살 때 가장 빛나는 나의 존재감이 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이다.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때부터 준비를 하면 더욱 좋다. 우리 생애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빛나는 행복을 찾아 설계해 보기 바란다. 네.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가 더 빛나는, 더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인생의 중반부가 지나가면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되도록 빨리, 다 큰 자녀는 되도록 빨리 독립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가 다 부모도 그렇고 내가 자식 입장일 때도 그렇고 부모가 되어서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처음이잖아요. 새로운 오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초보예요. 자식도 초보고 부모도 초보고.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수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가 다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죠.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부모가 내가 자식 입장일 때 처음인 것처럼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처음인 것처럼 부모가 되어서도 처음 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가득 담아서 키우지만 그래도 실수가 생겨나죠. 그래서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자녀의 속성을 먼저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부모가 자식을 너무 억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너무 방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정답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억압이라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또 관심이 없다, 부족하다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그 속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그런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자생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시는 말씀은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노력 여하에만 달렸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는 부모 말고도 세상과 만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그 아이의 고유한 힘이자 독특함이다. 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에게서 차근차근 독립하는 연습을 하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30살이 되고 했는데도 독립을 안 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독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이가 독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독립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독립을 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30%가량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춘기는 자녀가 최초로 자기 주장을 하는 시기로 이때 자기라는 개념을 온전히 쟁취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늦둥이가 된다. 네. 사춘기 때 많이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30%가량은 믿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30%가량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성인으로 거듭난다. 네.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죠.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제 삶을 온전히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쥐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끔 놓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 30%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정을 형성을 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30%씩 30%씩 90%잖아요. 네, 90%다 놓아주라는 거예요. 10%, 그 10%만 부모와 자식 간의 끈으로 연결해 놓으라는 거죠. 10%만 연결해서 살아가야지 서로가 편안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준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배우자한테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오랫동안 살면 딱 놓을 부분은 놓고, 그리고 또 서로가 무관심하고 무덤덤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더 없이 좋은, 그러한 새롭게 더 좋은 관계로 앞으로 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관계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 네.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일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을 즐겁게 유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때에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 네, 어떤 때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의를 갖춰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살아갈 것. 네. 삶에 있어서 소유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 존재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감정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감정의 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뜻이다. 화를 느끼면 나 화났어 라고 말하고, 서운함을 느끼면 나 서운해 라고 말해보라.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나중에 공격적인 태도로 표출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당연히 내 감정 정도는 헤아려 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알리지 않은 감정을 상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감정 조절의 첫 번째 열쇠이다. 그 다음, 감정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라. 화가 났을 때 단순히 화라는 감정만 일어나지 않는다. 푸대접을 받은 데 대한 슬픔, 연민도 존재한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휘를 찾으면 감정이 한쪽으로만 증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행함으로써 감정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한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조금씩 힘도 없어지고,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머리 회전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한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무시하나? 아니면 나이 먹었다고 푸대접하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났을 때 바로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주면 별로 이렇게 확 기분 나쁘지 않고 뭐 우울하지 않을 때 그 말을 표현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꾹꾹꾹꾹 누르고 속으로만 막 생각하고 있다가
꽁에 있다가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을 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화가 났어 라고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난 기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적절한 단어들을 많이 알아두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고 불쾌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는 데 쉽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미리미리 해 간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유쾌하게 나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없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노력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나를 기분 좋게, 유쾌하게, 즐겁게 나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